안녕하세요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.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도구 수명 주기에 대해 좀 깊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우리가 쓰는 도구에도 뭐랄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. 맞습니다. 하나의 생애 주기가 있는 거죠. 이 전체 여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? 자료들을 보니까 각 단계를 제대로 관리해야만 그 도구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특히 그 도구 관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좀 눈에 끼던데요. 자, 그럼 이 도구의 생애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이 도구의 삶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. 그러니까 획득, 그다음에 지원 및 유지 보수, 그리고 진화, 마지막으로 폐기. 이렇게요. 아, 네 단계군요. 네, 이 흐름을 알면 단순히 그냥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단계 획득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게 단순히 도구를 사거나 뭐 도입하는 결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자료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처음 도구를 들여올 때 도구 소유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런가요? 아, 그게 말이죠. 이 소유자가 초기에 예를 들면 명령 규칙이라든지 저장 위치 같은 걸 정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시간 낭비나 혼란을 막아줘요. 결국 이게 쌓여서 최종적인 투자 대비 효과, 그러니까 ROI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. 와, 그럼 정말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초기 설정의 중요성, 이걸 뭐랄까 나비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놓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만들죠. 그렇군요. 그럼 다음 단계는 지원 및 유지 보수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2단계에서는 최종 책임은 여전히 도구 소유자에게 있어요. 하지만 실제 운영이나 관리는 보통 도구 관리자나 아니면 전담팀이 맡게 되죠. 아, 역할 분담이 있군요. 소유자랑 관리자. 네. 이 관리자는 일상적인 업데이트나 사용자 지원 같은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고요. 2단계에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. 어떤 것들이죠? 예를 들어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상호 운용성 문제,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같은 거요. 그리고 협업 방식, 또 만일을 대비한 백업이나 복구 계획,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겁니다. 아,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작업들이군요. 백업 정말 중요하죠. 네, 필수적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도구를 잘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진화 단계도 오겠죠. 뭐 환경이 바뀌거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공급업체가 업데이트를 내놓거나 할 때요. 네, 변화는 뭐 필연적이죠.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. 어떤 점일까요? 특히 그 운영 환경이 복잡한 도구일수록 변경이나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사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. 아, 업데이트 했는데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자료에서도 무조건 최신 버전이 좋다는 생각은 좀 경계해야 한다,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.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잠재적 위험이나 비용 같은 걸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무조건적인 업그레이드가 능사는 아니다. 일리가 있네요. 네, 그러다 보면 결국 마지막 단계인 폐기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. 네, 그렇죠. 뭐 더 이상 공급업체가 지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술로 바꾸는 게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할 만큼 더 이득이다. 이럴 때 내리는 결정이겠죠. 이때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? 폐기할 때. 폐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바로 데이터 보존입니다. 아, 데이터. 네, 도구 자체는 이제 없어지더라도 그 도구를 통해서 생성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고 또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과거의 기록이니까요. 맞습니다. 과거의 기록이자 자산을 미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. 도구라는 것이 획득, 지원 및 유지 보수, 진화, 그리고 폐기라는 이런 뚜렷한 생애 단계를 거치고 네, 각 단계마다 또 중요한 고려사항과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도구를 그냥 쓰는 물건,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처럼 보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그 진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. 뭐 이런 거겠죠. 정확합니다. 네, 도구의 수명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, 그게 핵심이죠.
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이죠? 당신이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는 근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도구들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특정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팀의 지식 공유 방식 같은 것들이요. 아, 그럼 무형의 도구들이요? 네, 그런 것들에도 이런 수명주기 관리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언젠가는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시킬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와,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보이지 않는 도구의 수명주기라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